안녕하세요. 캠타샤 활용 전문가 되기 도서를 구입한 후에 캠타샤를 어떻게 깔고 어떻게 녹화하고 편집하고 공유하는지를 전체적인 것을 짧은 시간 내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들어옵니다. 영어로 캠타샤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캠타샤 스크린 리코더 앤 비디오 에디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처음부터 정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프리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30일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트라이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윈도우즈용과 맥용이 있습니다. 필요한 걸 까십시오.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은 이미 지난 강의에서 했지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스튜디오를 보시면요. 왼쪽에 미디어, 라이브러리, 페이버릿, 어노테이션스 쭉 나와 있지요. 이 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른 강의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이들 메뉴에 대한 다양한 활용법도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단에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사라졌다. 다시 클릭하면 나타났다. 토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을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트랙에 미디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속성이 나오고요. 속성이 비주얼 속성과 오디오 속성, 커서 속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기능은 다른 개별 강의죠. 메뉴 하나하나별로 강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녹화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왼쪽에 레코드가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녹화되는 과정이 보이는데요. 처음에 이 레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바로 녹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녹화를 하실 때에는요. 카운트다운이 끝난 다음에 약 0.5초나 1초 정도를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성급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앞부분을 편집하는데 다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 2, 1 하고 약간의 포즈를 주는 거죠. 멈춤을 두어서 한 1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모든 영상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녹취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자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를 쓰게 되면 노이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서에 추천해 드린 헤드셋을 구입하시는 것이 최적입니다. 제가 실제로 다양한 헤드셋을 써봤습니다. 다른 헤드셋은요. 노이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좋겠다 저거 좋겠다 구입해서 썼는데 결과물을 만들어 보니 노이즈가 심해서 아 이거 어떻게 쓰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라이프챗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최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비싼 거 쓰시면 더 좋기는 한데요. 라이프챗이 가장 저렴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러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요. 가격이 한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졌습니다. 그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러닝을 하는 모든 기자재들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여하간 구입을 하셔서 노이즈 없이 깔끔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하게 되면 포즈가 있고 스탑이 있지요. 포즈는 F9을 눌러도 잠깐 멈춰집니다. 다시 F9을 누르거나 포즈를 누르게 되면 또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녹화 창을
띄워놓고 하면 이것도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걸 누르긴 좀 그렇고 F9을 누르셔서 잠시 멈춤 다시 시작을 하시거나 녹음을 멈추고 거기까지 녹화된 내용을 활용해서 편집을 하고자 할 때는 스탑을 누르거나 F10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일이 자동적으로 보통 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미디어 빈이라는 곳에 녹화한 것이 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저는 한 번 녹화해서 가져와 본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녹화를 눌러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과정을 진행하시면 여기는 뭐가 올까요? 두 번째 트랙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원본 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소스는 이런 편집을 필요로 하는 음성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원본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라내고 다양한 효과를 넣어주고 한 것이 TSJ 프로젝트라고 하는 편집 파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파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이 모여 있으면 편집을 하겠죠. 편집이 다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쉐어를 누릅니다. 쉐어를 누르게 되면요. 로컬 파일로 갑니다. 다른 파일로 하는 것은 향후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익히도록 하시고요. 로컬 파일에 가셔서 요건 잠깐 내릴게요. 그런 다음에 mp4 only up to 1080p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만들어진 거, 지금 이 영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결과물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유튜브로 올리면 되는데요. 실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침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영상은 어디에 있느냐? 보통 캠타샤 폴더 서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캠타샤 설치 방법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라고 가정을 하지요.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에 캠타샤 설치 방법, 여기 지금 제목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건 제가 예시로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쉐어를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유튜브에 올려볼게요.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그 링크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실제 해볼게요.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는요, 그냥 아무거나 올릴 수는 없고요. 본인의 채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채널을 갖고 계신가요? 없으면 채널을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채널을 만드는 방법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유튜브에서 내 채널 만들기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또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은 내 채널입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이 있죠.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동영상 업로드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을 선택해서요, 좀 전에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하시거나 혹은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변경하시고요.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쓰셔도 돼요. 이 설명에다가는 링크를 넣으셔도 되고 어떠한 설명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쭉 생성이 될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유튜브가 만들어질 때에 어떠한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냐라고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유튜브가 제공해 주는 것을 선택하거나 혹은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면 클릭을 해서, 저는 항상 만들어서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서 씁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는 어디서 만드느냐? 저는 캔바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동안 만들었던 게 쭉 있지요. 간단하게 복사해서 글씨를 바꾸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포맷은 만들어야 되겠죠. 캔바를 활용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은 별도의 강의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배워야 할 것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썸네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 썸네일을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멋지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통을 위한 부분에서는 썸네일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제목 자체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처리 중단이 되었죠. 이건 왜 그러냐면 파일이 이전에 업로드한 동영상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시니까는요,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교육적 목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요소를 선택을 하고 공개 상태를 선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업로드된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공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점 3개를 눌러서 공유할 링크 복사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복사가 되었죠. 이것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핸드폰으로 보내게 되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 자신에게 보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링크가 이렇게 생기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이 가능한 활성화된 링크가 보여집니다. 이것을 폰으로 클릭하거나 지금 현재 핸드폰에 클릭하는 거와 동일한 거거든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쉐어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캠타샤를 설치하고요. 녹화를 합니다. 필요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편집을 하고요. 편집된 것을 쉐어를 눌러서 파일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추천한 것은 mp4 only였죠. 나머지 부분도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서버가 필요해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돈이 또 나가죠. 유튜브 쓰시면 되죠. 유튜브에는 또 공유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강의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선택을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된 동영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 유튜브에 가셔서 여기 방송용 카메라 마이크를 클릭을 한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 창이 나오고요. 파일을 선택하거나 드래그 앤 드랍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유할 링크 복사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다른 분의 핸드폰, 이메일 등등으로 보낼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올렸다가 제목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바꾸어도 됩니다. 저장해 볼게요. 뭐 바로 바뀌죠? 그렇게 되고요. 세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의 강의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거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걸 2번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누르고요. 추가 작업에서 완전 삭제, 팝업 멘트, 삭제된 동영상은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완전 삭제. 이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동영상들도 삭제하고 깔끔하게 운용할 수가 있겠죠.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편집하고 지금처럼 공유하는 방식은 어려운 것은 아니죠. 익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집중하셔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핸드폰을 옆에 놓으시고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놓으신 다음에 실제 하나하나 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캠타샤를 설치하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생산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에 공유하는 방법까지 빠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새로 또 다른 걸 녹화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테마로. 그랬을 때에는 파일에 가서 New Project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해졌죠. 새로운 도화지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이러닝 사이트에서 Q&A를 올려주시거나 혹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전체 공유가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없는
학습용으로만 정리해서 공유하거나 또는 이 내용은 질문 주신 분에게만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은 또 그렇게 특성에 맞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긴 어려울 수가 있죠.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기획한 의도는 도서를 구입하셨는데 그 도서의 내용을 다 100% 내용만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도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도서, 동영상, 이러닝이라고 하는 체계를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